안녕하세요. 황교안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 제도들도 같이 있죠. 자, 오늘은 그런 특례 제도는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할 것. 이제 카운팅이 되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세대에, 동일 세대에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도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세대의 개념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 1세대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모두 동일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막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세대가 되니까 주택 수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통한 주택수 감소도 하나의 절세 전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 세대입니다. 뭐 배우자 한 채 갖고 있고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근데 서로 막 주소를 분리해서 살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리된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도 항상 동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고 난 다음에 세대 분리시킨다? 요거는 동일 세대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겠죠. 만약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은. 자, 그리고 그리고 1주택의 개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모두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공부상, 그러니까 뭐 서류상 주택인지 뭐 상가인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다 주택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옥탑 방을 하나 불법 증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년 이상 보유 개념 볼게요. 이제 2년 보유 일자를 카운팅하는 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그 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잔금일이 10일이다. 그리고 등기 접수는 근데 좀 빨리 했다. 뭐 한 8일, 7일에 먼저 등기를 뭐 접수하게 해줬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긴 할 텐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잔금일은 등기 접수한 날, 잔금일보다 빠른 날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잔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잔금일이 됩니다. 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잔금을 이제 소액만 남겨가지고 뭐 취득일이나 뭐 양도일을 뭐 조정하는 뭐 요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 다 이미 부인돼서 판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단일이 양도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도 취득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이라면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거주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는 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이면서 무주택 세대일 것. 이제 계약만 요건이 아니에요.
계약만 요건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인 점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판단은 계약서상 계약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계약금 지급이 다 끝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을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두 번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 두 번째 계약금이 전부 다 완납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근데 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뭐 요 전체가 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도가액 12억 원 중에서 초과된 비율만큼만 이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가액이 뭐 18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12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되니까 그 6억 원 초과된 비율만큼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뭐 요렇게 보면은 심플하죠? 1세대 1주택 판단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근데 이런 비과세 판단이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은 요 케이스에 딱 맞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이제 항상 예외가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원래 집이 안 팔려 가지고 일단 이사 갈 집을 먼저 산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비과세가. 뭐 안 해줄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뭐 주택을 내가 상속받았다. 이거는 뭐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그럼 요것도 비과세에서 배제를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분양권을 보유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분양권은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거든요. 근데 뭐 요것도 보유를 하면은 주택으로 쳐주냐 안 쳐주냐 요런 이슈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대라는 게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세대원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인 개념이니까. 뭐 고런 경우에 합가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요것도 뭐 비과세를 배제해 줄 거냐. 뭐 요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예외들이 존재를 합니다. 판단을 할 때.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다음에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한번 좀 기초적인 경우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게요. 네, 1세대 1주택 좀 요건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뭐 심플하게 기억을 하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도하시기 전에 좀 같은 세대의 주택이 많다. 요러면은 이제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아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양도 전에 좀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뭐 계약서 쓰고 나서 뭐 잔금 치르기 전에 뭐 세대 분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 매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 그 시점부터 계약서 쓰기 이전 시점부터 세대 분리는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